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일본판 일본 걸그룹의 톱스타들은 왜 한국행을 선택했는가란 제목의 기사가 일본 야후에 올라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과 그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팝을 애써 부인하고 K-팝은 일부 마니아들만 듣는 음악이며 J-팝에서 파생된 음악이다라고 주장하던 일본이 이젠 K-팝을 배워야 한다, 일본도 K-팝처럼 될 수 있다며 K-팝을 카피하고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흉내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클래스TV에서 일본의 소위 전문가라는 가짜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수히 많은 K-팝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지만 항상 결론은 같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 지원 때문이다. 두 번째, 인터넷을 잘 활용했다. 세 번째, 일본은 자니스 때문에 틀렸다. 이게 모든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K-팝의 성공 비결과 일본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와중에 AKB48 출신의 미야와키 사쿠라 하이브 계약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단 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올 3월 계약 만료된 아이즈원의 멤버였지만 일본 최고의 걸그룹 AKB48에서 센터를 도맡아온 그는 일본 내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 지난 6월 AKB48에서 공식 은퇴하고 지난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일본 톱스타인 미야와키 사쿠라는 왜 23 전성기에 오를 나이에 한국행을 택했을까? 바뀐 상황 때문이다. 2000년대만 해도 일본은 한국 정상급 스타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꿈의 무대였다. SES,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한국에서 데뷔해 톱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들이 줄줄이 일본의 문을 두드렸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일본 오리콘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거나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것이 아티스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었다. 일본의 시장이 크다는 점도 있었지만 음악 수준도 일본의 아시아 톱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다르다. 일본에서 데뷔했거나 인기를 얻은 스타들이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행을 택한다. 엠넷 한중일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99에는 일본인 33명이 참여 중인데 오카자키 모모코, 가와구치 유리나 등 일본 걸그룹 멤버도 있다. 2019년엔 AKB48의 인기 멤버 다카하시 주리가 한국 걸그룹 로켓펀치에 합류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달라진 K-팝 위상을 꼽는다. 2010년대 이후 소녀시대, 빅뱅 등 K-팝 스타들이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에서도 팬덤을 갖추고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 특히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 권위의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위상도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위원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중심은 이제 한국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며, 한국에서 활동하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면 일본 밖에선 주목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가 2018년 한일합작 걸그룹 오디션 엠넷의 프로듀스 48이다. 일본에선 이미 데뷔한 AKB48 멤버들이 한국에서 걸그룹에 데뷔하기 위해 한국의 연습생 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했다. 이를 통해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이 12인조 걸그룹 아이즈원에 합류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연예기획사 요시모토 흥업의 가미가서 슈 콘텐츠 제작 겸 사업본부장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BTS 탄생 등 상황에서 일본 아이돌도 K-팝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며, K-팝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에게 없는 댄스, 랩, 가창력 등에서 매우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고퀄리티의 퍼포먼스가 필수라는 생각이 일본에서도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에서 두드러진 이유는 왜일까?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위원은 일본 음악 시장에서 걸그룹은 악수회 등 팬과의 오프라인 행사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막히면서 걸그룹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걸그룹은 여전히 여성성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은 걸크러쉬 장르가 유행하는 등 일본보다 음악으로 승부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2018년 프로듀서 48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한국 걸그룹은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져서 이곳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안한 미야와키 씨는 계약 내용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식의 달콤함이 궁금합니다. 야후의 많은 코멘트도 그렇습니다만 BTS를 안고 있는 하이브사의 크기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이브가 시가총액은 현재 약 1조 390억엔, 상장하고 있는 일본 음악계 프로덕션 속에서 가장 큰 에이벡스의 15배나 됩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경쟁사를 여러 인수해 올해 3월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계약하고 있는 미국의 에이전시 이타카 HD도 산하에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 유수의 음악 계열 회사입니다. 미야와키 씨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처음으로 출시하는 걸그룹의 중심으로 영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을 감안하면 이것이 좋은 소식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한국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엔터테인먼트는 분명히 일본보다 앞서 있지요. 그래서 한국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는 변화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계속 인정된다고 할 수 없지요. 질릴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니까. 각오하고 가는 것이 좋지요. 과거에 한국의 연예기획사 소속하고 있었던 여성이 일본에 귀국하고 나서 정말 굴욕적인 행위를 받았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런데 미야와키 사쿠라는 그렇게 인기 있었어? AKB48은 이미 톱 아이돌이 안되고 있고 원래 아니한 아이돌을 팔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하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실력자도 아니다. K-팝이 해외 전략에 능한 것도 인정하고 적어도 노래도 춤도 일정 이상의 훈련을 하고 나와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그녀도 이대로 AKB48 중 한 명으로 파묻히는 것보다 K-팝에 뛰어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여겨지네요. 일본인이 한국에 가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단지 BTS를 봐도 일본 시장은 크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도 계속 진출해 오겠지요. 미야와키 사쿠라 씨가 한국에서 세계를 목표로 되어도 결국은 노리는 주요 시장은 일본이 될 것, 나머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일까요? 하지만 최근 중국은 아이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은 어려울 것.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K-팝 그룹 중간에서 서양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룹은 정말 소수입니다. BTS와 블랙핑크 정도 아닐까요? 유행은 질릴 수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걸그룹이 블랙핑크처럼 활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 한국의 걸그룹도 젊었을 때밖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이를 거듭하면 언젠가는 일본 연예계에 돌아오는 것이 된다. 질릴 수 있는 것이 빠르다라기보다는 세대 교체가 빠르다고 말하는 편이 좋겠죠. 몇 년 지나서 밑에서 점점 자라온 다음 세대로 옮겨주고 나가지 않으면 기획사도 장사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 있으면 미야와키 사쿠라의 인기와 지명도의 높이는 그다지 실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꽤 대단한 인기와 지명도가 있는 걸까? 한국에는 K-팝 위에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인도 국내에서는 성인들 음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K-팝은 고교생들까지야. 한일 쌍방 언론도 K-팝을 늘어놓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K-팝을 좋아하는 것은 틈새 계층이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하이브가 미야와키 사쿠라를 영입하는 의도는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사유리 같은 방송인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인지 뚜렷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이 되는 것은 정말 BTS와 블랙핑크가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지난 몇 개월 만에 댓글 반응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라시의 동남아 투어를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의 J-팝 위력은 대단하다라고 치켜세우고 영어 앨범을 내며 미국을 다 잡아먹을 듯 했던 일본 연예계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처럼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이젠 J-팝이 K-팝보다 위다란 소리가 쏙 들어가서 단 하나의 넷윅스러운 댓글이 없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결국 이것은 몇 개월 전에 댓글을 달았던 J-팝이 더 낫다라는 소리는 이제 스스로가 낯뜨거운 소리가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연예계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는 할리우드처럼 모든 나라의 꿈의 무대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젊은이나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도전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어떤 국가의 사람은 절대 안 된다란 구시대적인 사고를 버려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리우드 또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지금에서야 깨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의 전철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더 연예산업 선진국다운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